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정말 추워져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연엔 쓰레기가 없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손가락 운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에는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쓰레기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사용하다 못 쓰게 돼서 버리는 물건,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의 주어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든 자연계에서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사용된다는 걸 의미하죠. 쓰레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어서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전제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쓰레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하죠. 하지만 자연에서는 생명 그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사용하는 재활용과는 다릅니다. 그 스스로 주체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죠. 자연의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잃고 전혀 다른 존재로 전환되는 정체의 변화, 즉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례로 이야기해보죠.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는 나무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죠.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쓴 낡은 잎을 버립니다. 더 이상 나무의 잎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무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잎은 쓰다 버린 쓸모없는 것, 즉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진 잎은 떨어지는 동시에 자기의 정체를 바꿉니다. 광합성하는 나무의 생산기관에서 영양분을 듬뿍 담은 토양 유기물로 전환합니다. 토양의 중요 구성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해져서 버린다고 생각해보죠. 대부분의 재료가 석유화학 원료인 운동화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됩니다. 자연에서 분해된다고 해도 10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자연물로 만든 집신이나 사무로 만든 미투리를 상상해보죠. 이런 자연재료 신발은 신다가 해지면 길가 풀섭이나 집마당의 두엄간에 휙 던지면 그 순간부터 토양이나 두엄으로 변신합니다. 이처럼 쓸모를 다해서 사람이 버린 물건이라도 버려진 순간에 쓰레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정체를 바꾸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본질을 상실하면 쓰레기로 정체를 바꾸고, 자연적인 것은 본질을 상실하면 쓰레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체를 바꿔요.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본질을 잃으면 바로 정체를 바꾸기 때문에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는 것이죠. 동물의 사체도 송장벌레의 먹이로 정체가 바뀌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녹아도 쓰레기가 아니고 생명을 키우는 물로 정체를 바꾸는 것처럼 자연에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자연순환이라고 합니다. 자연에는 쓰레기라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순환 속도가 무척 빠른 거죠. 오늘 활동은 자연에서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인간의 쓰레기와는 아주 다른 자연을 만나는 활동이죠. 도입놀이, 못간 문장 만들기. 오늘은 도입놀이 중에 퀴즈처럼 즐기는 언어적 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못간을 준비합니다. 못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또는 대나무 조각이죠. 우리는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준비했어요.
막대기 끝에 각각 다른 글을 썼죠. 각각의 글은 무엇의 집이에요. 무엇의 먹이에요. 무엇으로 변신해요. 사람의 무엇과 비슷해요. 입니다. 다른 준비물은 숲에서 볼 수 있는 것 사진이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숲에 가면 네이처인 카드를 활용했어요. 먼저 카드를 한 장 뒤집고 목간을 뽑습니다. 목간에 적힌 글에 따라 사진 속 사물을 적용해 문장을 완성하면 돼요. 발달에 따라 5셀 동안 또는 10셀 동안 제한 시간을 둬도 좋아요. 새소리 카드를 뽑았네요. 산통을 흔들고 하나를 뽑습니다. 무엇으로 변신해요? 새소리가 무엇으로 변신할까요? 새소리가 자장가로 변신해요. 낙엽 카드네요. 목간을 하나 뽑아요. 낙엽은 무엇으로 변신할까? 하나, 둘, 셋, 넷. 낙엽이 곤충의 이불로 변신해요. 와, 진짜 멋진 생각이다. 동굴 카드를 뽑았고 목간도 하나 뽑아요. 동굴은 누구의 집일까? 박쥐의 집이에요. 버섯 카드네. 목간을 흔들고 뽑아요. 버섯은 사람의 무엇과 비슷할까? 버섯은 사람의 음식 재료와도 비슷해요. 계곡물은 무엇으로 변신할까? 하늘의 구름으로 변신해요. 아이들이 문장을 완성하면 그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덧붙여주고 주제로 접근하는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사진도 뽑고 목간도 뽑아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 문장을 만들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옹달샘이 나오고 목간은 집이에요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옹달샘은 누구의 집일까요? 라고 교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아이가 5셀 때까지 혹은 10셀 때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나온 답은 정답이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그 의견을 받아주시고 그 의견과 또 다른 생태적인 사실들을 해석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를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활동할 땐 준비된 언어 유희도 매우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언어가 놀이가 되려면 놀이적 요소를 갖고 있는 활동들을 결합시켰을 때 언어 유희가 놀이가 되지요. 우리 생태학교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하는 놀이 중에 무지개 죽간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 막대기에 쓰인 단어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놀이거든요. 대나무를 빨주노초 파남모로 뽑아서 문장을 완성하는 놀이입니다. 빨강은 주어고 마지막 보라로 뽑은 게 서술어가 돼서 그 사이에 부사부터 여러 가지를 넣으면 그 문장이 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나무 죽간을 뽑는다는 건 우연성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놀이적 요소로서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시킨 거죠. 그리고 문장을 하나를 딱 완성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입으로 말한다가 성취가 됩니다. 자연에는 이처럼 변신하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아이들과 나가 산책하며 다양한 것을 만납니다. 이 활동은 쓸모라는 개념에 대한 전환이 목적이에요. 산수국 잎이 찌글찌글 말라서 풀주기에 붙어 있네요. 이렇게 어떤 대상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발문합니다.
이 마른 잎은 다시 양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말라 죽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초록색일 때가 더 예뻐요? 지금이 더 예뻐요? 그런데 이렇게 찌글찌글 마른 잎도 자세히 보면 아름답대요. 조심조심 잎을 따서 이 액자 위에 하나씩 놓아볼까요? 바닥에 검은색 폼보드 액자를 놓고 아이들과 잎을 따서 올려놓습니다. 어떤 낙엽이어도 좋아요. 물론 열매여도 좋고 나뭇가지여도 좋죠. 산책하며 이것들을 가지고 자연미술 작품을 만들어도 돼요. 방금까지 쓸모없어 보이던 낙엽이 자연미술 작품이 되었어요. 맞아요. 낙엽이 작품으로 변신했어요. 그럼 이 잎들을 다시 흙으로 보내면 뭐로 변신할까? 낙엽이요. 흙에 떨어진 낙엽은 곤충들의 잠자리도 될 수 있고 숲의 흙으로 변신한대요. 이처럼 산책에서 본질이 바뀌어 쓸모없어 보이는 자연물을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고 놀이하며 산책합니다. 이런 산책을 비구조와 주제탐색 산책이라고 한다고 했죠? 비구조와 주제탐색 산책에서는 놀이와 탐색을 반복하며 주제를 놓치지 않고 점점 심화해가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자연물로 놀이하는 과정을 즐기며 흥미를 유지하고 주제에 점점 스며듭니다. 산책 과정에 만난 낙엽을 모아가지고 실내로 들어옵니다. 날씨가 추워 밖에 나갈 수 없다면 교사가 미리 낙엽을 주워와서 실내에서 운영해도 됩니다. 밖에서 주워온 나뭇잎을 가지고 나뭇잎 책갈피를 만들 건데요. 산진이 생태수업 82번 낙엽의 색에서 소개한 낙엽 공판 활동의 변형입니다. 영상에서는 A4 스케치북을 8등분해서 잘랐어요. 자른 종이 중 절반에는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두고 나머지 절반은 나뭇잎 모양으로 오려 준비했어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 종이에 주워온 낙엽을 오려 층층이 붙여요. 이때 나뭇잎의 생김새와 색을 잘 관찰하고 저마다 아름답게 배치합니다. 낙엽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 재료가 되었죠? 미술적 표현 재료로 정체가 바뀐 거죠. 나뭇잎을 붙인 그 결과물 위에 미리 뚫어놓은 나뭇잎 모양 종이를 덮어 붙여요. 가장자리에 삐져나온 잎은 가위로 잘라내요. 숲바닥에 버려진 낙엽이 다시 아름다운 잎으로 탄생했어요. 미술 작품으로 정체를 바꿨네요. 마치 낙엽이 아름다운 잎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위쪽에 구멍을 뚫고 실을 묶어주면 책갈피가 된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나뭇잎으로 다양한 확장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엔 모순이 좀 있습니다. 자연에 쓰레기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체성 변화가 기본적인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낙엽이 돼서 토양 유기물로 바뀌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낙엽이 미술작품으로 전환되는 활동을 한 거죠. 이 정체는 낙엽에서 쓰레기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인위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인위적인 것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쓰레기가 되겠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인간중심적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낙엽의 정체성 변화에 우리가 개입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건 자연은 자연이고 사람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자연에 사람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책갈피를 만들었어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만든 잎을 아이들이 내년에 새로 돋아날 나뭇잎, 즉 뿌리로 양분을 흡수해서 흙으로부터 다시 만들 잎을 표현한 것처럼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태적인 자연 순환을 소개해 주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수업을 정리합니다. 자연의 순환에 대해 정체가 바뀔 뿐 쓰레기가 되지 않는다고 수업을 요약해 전달하고 만든 나뭇잎 갈피의 여백에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주제로 짧은 글을 적어줍니다. 여백에 나뭇잎에게 해주는 말 적어볼까요? 아이들이 적은 글의 내용이 그날 수업의 평가가 됩니다. 교사의 의도가 전달됐다면 그 내용이 글로 적히게 되죠. 우리가 교육에서 정서적 순화라고 하는 거냐. 정서는 내가 살면서 외부에서 자극을 만났을 때 내가 보여주는 반응 양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체를 변화시키는 것, 즉 쓰레기가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 찾아가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정서적 순화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도입 프로그램 전개, 절정, 정리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이 주제를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땐 그래서 주제를 먼저 잡고 이 주제를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도입과 전개와 절정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94번째 영상은 카오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